속 4m의 그물을 바다에 뿌립니다. 무거운 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 밑에 고정시키는데요. 대게는 야행성입니다. 해가 뜨면 모래바닥으로 숨어들죠. 깊은 밤, 대게가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놓습니다. 깊은 바닷속, 네트 모양의 긴 그물을 쳐놓으면 먹이를 찾아다니던 대게가 그물 코에 걸려 옴쭉달짝할 수 없게 됩니다. 통발 속에 미끼를 넣어 대게를 유인해서 잡기도 하는데요. 야망은 대게를 비기 때문에 양망 속도가 천천히 돌아가요. 근데 통발은 일정 속도로 꾸준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게를 수족관에 넣어놨을 때 이렇게 생존율이 자망보다 통발이 낮다 하더라고요. 자망은 그물 설치부터 회수까지 최대 20일이 걸리지만 통발은 2, 3일 안에 비교적 손쉽게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400m 이하 얕은 바다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바위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너가 여기다 땡기고 불치 먹는다. 12월 1일 투망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풍랑주의보가 내려 20일 만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선장도 조종실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대게철에는 여러 사람 몫을 하느라 바쁜데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 자리. 제일 힘든 자리. 이제 요 그물에 개가 안 튕기게 이래 파도 바람 다 맞지. 바람보다 또 파도 치면 파도 다 넘어오지. 또 이래 숙여갖고 해야 되지. 제일 힘들어요. 이제 그물이 양망하면 개 삐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뒤로 이제 추리는 사람들. 뱃머리에 설치된 양망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다 밑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위태로운 자세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물에 엉켜 올라오는 이 녀석들 때문이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대게가 그물 코에 걸려 있습니다. 다리 10개 중 하나라도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는 대게. 죽은 개는 헐값이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립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선원들이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대게를 떼어내는데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선홍빛 대게. 살이 올라 묵직합니다. 개 좋아. 좋아요. 예. 동지가 지나면 제맛이 드는 대게. 특히 2월, 3월에 잡는 대게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납니다. 인물 좋고 사이즈 좋고 이런 거다 작업이 지금 제일 좋죠. 겨울이 제일 맛있어요. 대게가 지금이 제철. 암게가 사는 곳은 수심 200m 이상, 숫게에는 400m까지 내려가는데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귀하디 귀한 보물입니다. 연중 대게잡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부터 5월까지. 설 전후로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게잡이 배들이 최고로 바쁜 시기죠.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게 조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힘들게 잡은 대게를 바다에 버립니다. 이거 이제 군에서 이렇게 이제 지급해 준 거. 요래 딱 쟀을 때. 요 괜찮은 거. 여기서 여기가 9cm 이상 되는 거. 요 자리 안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품 잡을 수 있는 거. 요 들어가죠. 이거는 잡아서 안 되는 거. 체장 미달. 몸 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는 풀어줘야 합니다. 절대 잡아서 안 되는 대게가 또 있는데요. 빵같이 생겨갖고 빵깨. 요 뱃속에 보면 요 알을 품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알 양이 적은 거예요. 알 많은 건 이래 빵빵해갖고 이래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구별 방법은 알을 푼 거에 둥글고 요거는 삼각형식으로. 암컷 대게는 최대 7만 마리까지 알을 품습니다. 잡아선 안 되는 이유죠. 저짜, 네. 안 돼요. 여전 버려야 돼요? 네, 버려. 여기 저짜, 안 돼요. 버려. 아버지 조업하는 거 보고 배운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문어를 잡는데 이래 작은 문어가 한 마리 있길래 버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바다 내가 지켜야지 딴 거 없겠더라고요. 그 옛날 모래사장에 기어 올라올 만큼 흔했다는 동해 대게. 50여 년 전 나일론 그물이 보급되면서 어획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게 씨가 마르면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의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게 건져 올리는 만큼 선도를 잘 유지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죠. 대게를 보관하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게가 지금 수심 400m예요. 400m면 물 밑에 수온이 몇 도 나오겠어요? 낮다고요. 물 밑에 수온이. 이게 수온이 15도 뭐 20도면 대게를 넣으면 대게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창의 수온을 3도에서 5도로 맞춰놔요. 알래스카, 베링해, 캄차카반도 같은 냉수대에서 잡히는 대게. 수심이 깊고 물이 참통해야 하는 대게가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어른 되게 좋다. 좋아, 많이 좋아. 베트남에도 개가 있어요? 이거 베트남 문 안 좋아. 되게 없어요. 대게는 10년을 넘게 삽니다. 1년에 1cm씩 몸이 커지는데요. 탈피 과정을 거치면서 껍질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안 좋은 거 물개. 아, 이건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완전 이렇게 꺾이잖아. 처음에 이거 물개처럼이래요. 먹이 활동하고 살다 보면 이제 또 이런 딱딱해지고 이 과정을 다 거친 게 박달대게. 대게는 매년 껍질을 벗고 몸집을 불립니다. 10년쯤 지나면 탈피를 멈추고 단단한 박달대게가 되죠. 농부들은 가을 거지를 끝내고 한숨 돌리지만 바다 농사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 조업은 사나운 파도와 모진 바람을 견뎌야 하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다리가 하나 없거나 시들시들한 게들을 들통 가득 칩니다. 내장이 비칠 만큼 껍질이 얇은 동해 대게.
선장님이 크게 한턱 내셨네요. 달큰한 바다의 향이 배짠 가득입니다. 선생님 시선. 선원 모두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한국에서 대게를 처음 먹어봤다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 됐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안녕하고 록 저희 배 이제 4년 차 저희 배 갑판장 베트남에서 온 친구 우리 배 이제 통발이든 자망이든 채낚이든 록이 교환 다 하고 교체하고 다 해요. 20년도에 이제 휴가 가야 되는데 격리하고 이러면 2달이 빠져요. 휴가 안 가고 요번 대기 시즌 끝나고 이제 휴가 가는 거. 너무 고맙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cái môn 끝났어. 베트남 비행기 있어. 그냥 휴가. 한국의 추위가 매섭고 바닷일도 곧이지만 4년을 한결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우리 밥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죠. 먼 바다에 나오면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는 이들입니다. 통발 400개를 투망할 경우 바닷속에는 약 3.2km의 긴 어장이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이쪽 동쪽에 저 담배들 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턴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장이 딱 떨어졌지요. 이게 약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네. 그러면 선장님 포인트가 한 5, 6개 되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뭐 어장 투명되어 있는 것만 해도 7줄이니까 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많이 양망할 때는 한 7,000개, 8,000개 정도. 그렇지 않을 때는 한 5,000개에서 6,000개 사이. 뭐 시간별로 대충 짬이 없습니다. 투망하면서 제일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줄이요? 줄은 배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줄. 줄이 항식 다리 감기거나 목이 감기거나 다리가 많이 좁아요. 근데 저 통발에 꽃게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개 들어가는 구멍. 이게 들어가는 구멍이 3개예요? 미끼 냄새를 맡고 갯벌에서 나온 꽃게는 옆쪽 3개의 구멍을 통해 통발로 들어갑니다. 꽃게가 들어갈 때 입구는 넓어지지만 그 입구가 다시 좁아지는 구조로 결국 꽃게는 통발에 갇히게 됩니다. 육식성인 꽃게는 돼지고기 냄새에도 민감한데요. 먹이 앞에선 날카로운 집게발을 세우며 포악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통발이 투망되었습니다. 이제 바다도 선원들도 잠시 쉬어갑니다. 무슨 용도로 이렇게 꽃게 넣고 라면을 끓이려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라면이요? 배 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식재료는 바로 꽃게인데요. 이 꽃게는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요 꽃게는 요 따까리 떼고 요 주둥이 요 떼고 그다음에 요 똥구멍 끼고 이래 다듬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잘랍니다. 그 꽃게 다듬는 솜씨가 엄청 빠르세요. 매 하면 됩니다. 몇십 년을 뭐 이것만 했는데 그럼 뭐 이거 이마에 안 빨라지면 되겠습니까? 음식은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따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배로 타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올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선원이 배에서 처음 일할 때는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조리장은 조업부터 선원들을 위한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꽃게 배들은 거의 뭐 이래 많이 끓여 먹습니다. 배가 많다 보니까 가에서는 뭐 이렇게 끓여 먹겠습니까 어디 비싸서 명품 라면입니다. 선장까지 선원은 총 9명. 1인당 2개씩 라면 18개를 끓입니다. 달큰하고 얼큰한 꽃게 라면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늦은 아침 식사이자 빠른 점심 식사인데요. 갑판 위 작업장은 어느새 식탁이 되었습니다. 선장님 냄새 맡고 오셨어요? 카메라 쳐다보고 있어.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 이어진 조업에 입맛이 없는 선원들. 이럴 땐 뜨끈한 국물이 최고입니다. 걔는 저 PD하고 카메라 감독이 맛이 날 수 있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보여 아기 말이. 말보라. 이거만 하니 맛있네. 달짝지근한 국물 맛에 쌓인 피로까지 싹 풀립니다. 고기가 맛있다. 솔직히 바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감옥에 있다가 육지 나가고 라면 한 그릇 먹게 되면 이 국물 맛이 생각이 나지. 솔직히 무지 수입으로 갖고는 육지 가갖고 꽃게로 갔다. 어디 이래 라면에 꽃게 넣어간 맛이. 이게 진짜 호사하는 게. 시원하기는 뜨겁구만. 라면 한 그릇엔 진돗꽃기의 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먹어보지 않아도 아는 맛, 그래서 탐나는 맛입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이 지나고 밤까지 조업이 이어집니다. 다 같은 진돗꽃게지만 대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분류를 하고 있고 좀 기준이 있나요? 이 두 개는 큰 거, 저거는 작은 거. 작은 거. 꼭 몇 센치가 돼야 크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주관적으로 보고 예. 아 이게 크구나 싶은 거는 큰 거로 빼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 1차 분류를 하는데요. 봄철엔 크기가 큰 알배기 암꽃게가 최상품입니다. 이거는 숙게. 숙회. 아, 순놈이요. 이건 이 넓은 게 암깨고 좁은 게 숙게입니다. 배 위에 꼭지 모양이 뾰족한 게 숫꽃게입니다. 분류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꽃게는 집게발을 자르지 않습니다. 더 자라서 오라고 다시 바다로 보냅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꽃게를 상자 형태로 먹는 망짓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도의 분량이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0에서 40kg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시세는 어느 정도예요? 한 150만 원 정도. 아, 운반선과 접안할 시간이 가까워오자 선원들은 조업한 꽃게 상자를 꺼내 놓습니다. 성적표를 받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몇 점이나 맞았을까요? 밤잠까지 반납해가며 조업한 덕에 어획량이 꽤 많습니다. 삘이라고 써있는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큰 거 작은 거 뺐다 아닙니까?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보다 가격이 이제 절반 이상 이하로 뚝 떨어지고. 이게 9개 됐다 이거. 9개. 뼈하고 앞뼈하고 15개. 야구로 치자면 홈런을 친 날입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죠. 노는 거니까. 내일도 만선하세요. 예, 마선할 거예요. 예. 조업을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관장님, 예, 이 활동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있습니까? 간장게장 담으려고 합니다. 간장게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사람분들이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간장게장만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이걸 해주면은 제일 좋은 거 먹는다 보면 됩니다. 총급이 몇 킬로에 몇 요거 한 10kg 정도 됩니다. 10kg 요? 예,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0만 원? 예. 키로에 38,000원이니까 기관장님의 간장게장 담는 비법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밥하는 거 이거 뭐 다 어깨너머로 이제 배운 게죠. 뭐. 배에서 담그는 게장은 등딱지를 열고 몸통을 자른 다음 다양한 재료와 간장을 넣어 짧게 숙성시켜 먹습니다.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오래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지요. 간장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거든요. 반반씩 섞어야 되거든. 근데 안 섞으면 짜봐서 먹지 못해요. 눈대중으로 대충. 그렇죠. 이 눈대중을 안 하면 못 맞춰요. 이렇게 만든 간장게장은 오래 저장하지 않고 빨리 먹어치워야 한다고 해서 벌떡게장이라 부릅니다. 통발에는 꽃게 외에도 다양한 생선들이 잡히는데요. 이건 낭패. 이거는 담배기. 가오리와 양태, 쏨뱅이까지 잡은 것은 대부분 선원들의 밥상에 오릅니다. 바다에서는 뭐 먹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싱싱한 거, 제일 싱싱한 거 먹으니까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선상의 만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매일 먹는 익숙한 반찬이지만 간장게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거 봤잖아요. 큰 거, 긴 거, 꼬리 팍 치고. 내일 꽃게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었어요? 예. 간장게장은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맛인가 봅니다. 좋아. 매일 게 요리는 다 먹어요. 매일 끼지만. 어떤 요리들 먹는데요? 게찜, 네. 게튀김, 이 간장게장, 양념게장. 또 어떨 때는 좀 출출하고 이럴 때는 게를 뭐 한솥 삶아가지고 이게 삶아가지고 그냥.
신선한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명품 게장입니다. 무시 올라. 제대로 배. 빨라. 준다 이가 동생이. 저 까마귀 빠뜨리. 빠뜨리. 아이 이제 속에. 힘들 때마다 선원들은 서로 의지하며 힘을 냅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잡으러? 왕돌초 쪽으로 갑니다. 왕돌초. 모든 어종의 동해안 어민들의 말에서 곡간입니다. 곡간. 후포항 앞바다에 자리한 왕돌초는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수중 암초.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동해의 심장이자 대게의 최대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물에 얽힌 채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는 대게들. (12월부터) (3월까지) 1년에 딱 4개월만 대게잡이가 허락되는 승부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양말 뺏기다. 이게 숙회입니다. 숙회. 이게 숙회거든요. 이게 이제 상품 값어치가 있는 숙회고, 암캐는 이게 암캐입니다. 이게 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캐거든요. 이게는 전부 다 우리가 어족 보호 차원에서 전부 다 버립니다. 다 물에 방류 살려줘야 돼요. 이런 거 잡으면은 많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힘도 안 들고 겨울에 날씨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힘이 막 납니다. 지금부터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귀를 떼어내는 작업의 무한 반복. 그물에서 귀를 떼어낼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리가 2개 이상 떨어지면 경매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 한 척에 한두 마리 겨우 올라온다는 이 녀석. 이게 이제 박달 종류입니다. 무게도 무겁고 다리도 이거 알이 꽉꽉 찼습니다. 장도 황장. 이게 좀 비싼가요, 그럼? 예, 이거는 뭐 고가지요. 얼마나 이거는 저 일반 대게의 2~3배 정도. 붉은 빛깔의 일반 대게와 달리 노란 빛을 띠는 박달 대게입니다. 대게는 잡은 즉시 선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9cm거든요. 9cm 자라. 이 각장이 9cm 이하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는 방류해줘야 돼. 이것처럼 지금처럼 이 9cm 넘는 거는 다 알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좀 잡히는 날에는 500마리씩 잡고 못 잡는 날은 한 뭐 150마리, 200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많이 잡으신다는 어떤 그날은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요. 그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 힘든 줄도 모르고.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보다 더한 즐거움이라면 누구보다 가까이 동해의 일출을 만끽하는 일일 테죠. 야, 그물 누를 때 안전이 최고다. 이 안전 조심해라. 다음을 위해 그물 투망이 끝나면 밤샘 조업으로 허기질 시간. 정환 씨가 갓 잡은 대게 몇 마리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개에서 바다에서 게 짜박이 옛날부터 이제 우리 먹던 거 받아서 그냥.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봐라. 구수한 대게장까지 추가. 이제 대게 짜박이가 뭐 얼마 맛있는지 이게 한번 보여주려고 이제 보여줄 거야. 30여 년간 겨울바다를 누비며 익힌 손맛이니 의심할 여지가 있나요? 짜박이는 우리 옛날부터 이 바닷가 쪽에 대게 잡는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인데 이게는 파하고 온갖 채소를 넣고 대게 육수가 몸에서 지대 나오기 때문에 끓여 놓으면 맛이 막 기가 찹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추위가 달아나는 얼큰한 맛. 여기다 흰 쌀밥 한 술이면 무슨 반찬이 더 필요할까요? 이 밥 한 그릇으로 얼었던 몸을 녹이고 밤샘 작업으로 쌓였던 피로도 풀어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한 끼가 있어 거친 바다의 일도 거뜬합니다. 맛있어요. 개맛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습니다. 맛있게 먹는 이 즐거움에 우리가 받아서 겨울에 추워도 일을 합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 고생했는데 밥 많이 먹어. 겨울바다의 맛을 수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어선들. 다리오 셰프도 동행했습니다. 뭐 잡으러 갈 거예요? 학명으로는 붉은 대게. 붉은 대게를 잡으러 갑니다. 일명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부르는 홍게라고 그러죠. 붉은 대게, 홍게를 잡기 위해 출항한 어선. 동쪽으로 무려 2시간 반을 달린 다음에야 조업이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겨울바다 제일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날이 좋아야만 나와요. 안 그러면 못 나와. 여기까지 멀리까지 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홍게는 수심 깊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200m 쓰거든요. 수심이 1200m. 홍게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의 밧줄 길이만 대략 1800m. 40여 분간 밧줄만 끌어올린 뒤에야 드디어 그물 사이로 홍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기해요. 엄청 길고 망이 엄청 길고 이제 1800m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홍기만 나와요. 홍기만 나오고요. 다른 거 안 나오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잖아요. 그럼 요때가 요새도 다가스름한 게 날이 차지면 이제 수입이 막 차지면서 맛도 단맛이 더 나요. 요맘때 되면서부터 이제 걔가 맛있어요. 가을 단풍 못지않게 선연한 바다의 단풍. 겨울바다의 맛이 익어갑니다. 와, 크다. 매서운 겨울 추위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만선의 희열. 어부의 환호로 겨울바다가 들썩입니다. 8시간의 조업을 끝내고 항구로 돌아오는 어선. 선착장은 이미
겨울바다의 맛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많이 잡았네요. 새벽 조업으로 잡아온 홍게는 부둣가 옆 수산시장에서 바로 판매됩니다. 요즘은 특히 찾는 사람이 많아 서두르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을 정도. 매서운 겨울바다에서 달게 익는다는 홍게의 맛. 겨울이 내어준 귀한 선물입니다. 알아서 그냥. 다리 줬어 먹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끼워서 쭉 밀면은 이렇게 살이 나온다고. 이 작은 다리 컸대. 예, 한번 먹어봐요. 미치겠어요. 이런 맛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홍게 원래 이런 맛이었어요? 내 기억에는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을 깊어지면서 겨울이 오면서 단맛이 더 나와요. 그래서 가을 겨울쯤 그때. 와, 미치겠어. 이 장이 항장이에요. 오리지널. 까만색이 나는 건 이제 먹장이라 그래. 그거는 이제 안 알아줘. 맛은 달라요. 맛도 좀 덜 나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 황장이 맛은 아주 죽이네. 고소하고 달고. 그럼 이 밥 볶아 놓으면은 죽인다. 40년 경력의 선장님이 자부심을 갖고 추천하는 맛이랍니다. 오 마이 갓. 내 인생에 이런 맛이 처음이다. 그야말로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맛. 미치겠어. 이 손이 절로 올라가지 이렇게. 와, 진짜. 이런 맛이 세상에 있구나. 역시 겨울에 맛있는 거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겨울 강모도는 꿀맛입니다. 양방기가 돌아가고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수심 200m 바다에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대게. 대게는 물이 차가운 이 3월에 잡히는 것이 살도 오르고 조직도 탄탄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물을 걷는 족족 올라오는 대게. 씨알이 굵은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는 걸 보니 시작이 좋네요. 대게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자. 죽기 전에 떼어내야 해서 서둘러야 하지만 신중해야 하는 작업. 대게 조업 과정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다리가 떨어지면 비품 되거든요. 비품이라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다리가 하나 없는 거는 정품이고요. 하나까지는 두 개부터는 네. 비품 돼요. 반값 되겠죠, 반값.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죠,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한마디로 대게 가격과 직결된 것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작업. 대게 조업만 수십 년째인 작업자에게도 대게를 떼어내는 일은 고된 작업으로 손꼽힌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리 떼어내는 데만 일부는 좋게 걸리기도 한답니다. 떼어낸 대게는 반드시 배 부분이 위로 오도록 놓아야 하는데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게를 이렇게 놓으면 물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놓으면 빨리 죽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죽으면 여기가 까매져요. 장이 밑으로 쏠려가지고. 예,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먹을 수 있어요. 대게를 신선 상태로 육지까지 가져가려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어창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또 하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선별하는 거예요. 9cm입니다. 9cm.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생해야 돼. 아, 이거 9cm 뭐 딱 닫혀있는데 이게 9cm인데. 예, 여기 차가 여기까지 0에서 9까지 넘으면은 이제 하루통에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은 방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채우는데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으면 하루통에 들어가는 거고. 다 자라지 않은 대게를 바다로 보내는 건 뱃사람들만의 투자법입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아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와, 잠깐만. 이건 엄청 크다. 이거 몇 cm나 돼요? 요거는 한 13cm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거 잘 없죠? 예, 잘 없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정말 확연하네요. 보기 힘든 귀한 대물이네요. 대물. 이 박다리 색깔 틀리지? 약간 더 진하죠? 예,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뭐 돌 같습니다. 예. 일반 대게랑 기본적으로 수율이 틀리고요. 여기 박달대는 90% 이상. 예, 가격 한 2배 이상 차이 나죠. 2배요? 예. 다리가 없네요. 예, 비품 박달이죠. 비품 박달. 가슴 아픕니다. 계속되는 조업. 길이가 1.5km나 되는 그물을 올리려면 좋기 3시간은 걸리는데요. 암컷이 많아가지고 파이다. 색깔부터 몸통의 모양도 좀 다르다 했는데 암컷이었네요. 대개 암컷은 올라오는 족족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요. 암컷이라 띄워줘야 돼요. 암컷이요? 그래야 또 잡죠. 알을 쌓아야 또. 한눈에도 다른 암개와 숙개. 우리나라에서는 어종 보호를 위해 암개는 어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란기인 3, 4월은 알을 가득 품고 있는 때라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암개만 올라오는 상황. 그물을 올리고 잠깐 동안을 빼고는 거의 수확이 없는데요. 그물을 다 끌어올릴 때까지는 이동 불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람마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파도도 점점 거세지는데요. 다른 선원들과 뚝 떨어져 있는 선원. 뭘 하는 걸까요? 멀미하고 있어요. 아, 멀미한다. 예, 배멀미. 아니, 그 배 많이 타시는 분들 아니에요?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 이틀 되신 분이에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멀미 때문에. 대게잡이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는 중입니다. 한틀 끝났다. 3시간 만에 그물 한 틀의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수확이 어떤가요? 한 50마리 나온 것 같아요. 50마리요? 네.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밥 빌어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0마리 이상은 나와야죠. 되게 왜 비싸요? 동해가 겨울바다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조업할 수 있고 이러면 이만큼 안 비쌀 거예요. 아, 매일 조업을 못해서요? 네, 그렇죠. 조업도 못할 분들은 힘들죠, 이게.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한번 타고는 아우 누가 갯값이 비싸다고 그런 얘기 하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살이 단단하게 차오르는 2월부터가 실한 대게를 맛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바다가 거칠어 한 달에 보름도 조업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봤어요. 없어가지고. 소망한 포인트를 적어둔 좌표 지점에 왔는데도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부페 없거든. 조세한데. 겨울에 이제 날씨가 또 험하잖아요. 파도가 이제 세니까 줄에 힘을 많이 받잖아요. 막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요. 그때도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바닥에 뭐가 걸려가지고. 부표를 잃어버린 경우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조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새덩어리를 내려서 이제 선장님이 이제 그물 깔아놓은 자리 바닥을 박박 긁을 거거든요. 그물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작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 놓고 이 조새 하나에 온데 수확량이 달린 겁니다. 조세라 걸린 거를 어떻게 하세요? 바닥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데 걸리면 배가 앞으로 안 가요. 쉽지 않은 작업. 이제부터는 선장님의 기술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포인트 좌표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배를 움직이기를 1시간. 아, 안 가네. 아, 준비해라. 이거 풀어. 과연 그물이 올라올까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조새. 그 끝에 그물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쇠똥이 하나로 이 배의 그물을 꼭 집어 찾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바닥에 그물에 이제 최초 토망할 때 그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이 지금 주위에 다른 그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들 다 피해가지고 그 사이를 끌어야 되는 거죠. 한 200만 원 가까이 될 걸요. 한 팁이요? 네네. 아, 뭐 걸렸어. 기쁨도 잠시, 양망기에 불청객이 걸렸습니다. 떠내려온 통발인데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개는커녕 빈 통발만 건져 올리게 된 상황. 날씨 때문에 바다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나선 조. 하필 상황이 곤란하게 된 건데요. 아, 오늘 영과이다. 아, 집에 가자. 선장님 막 국물 다 잊어먹고 이랬는데 집에 가자니까 좋아? 왔습니다. 어? 야, 이 새끼야. 와, 이거 좋습니다. 이런데. 근데 완전 망인데 걔는 거의 한 마리도 없네. 예. 마음 좀 추스려가지고 다른 데 작업하러 하면 또 가야죠. 해지기 전까지 조업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동하는 사이 선장님이 선원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조업하느라 끼니도 못 챙긴 선원들에게 대게 요리를 해줄 모양인데요. 어떤 요리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양념 하나 없이 물만 넣어서 삶은 대게. 아, 이대로도 맛있겠는데요. 남은 국물에는 라면 투하. 늦은 점심 메뉴는 시원한 대게 라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게로 육수를 낸 건데요. 자, 먹읍시다. 그야말로 뚝딱 차려진 한상. 변변한 반찬 하나 없지만 고된 일을 마치고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 아닐까요? 배찌개입니다. 한 20만 원 되겠습니까? 이건 돈 내고도 못 먹습니다. 이 바다에서 먹는 이 분위기랑 어디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변변한 반찬 하나 없지만 고된 일을 마치고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 아닐까요? 이럴 때 선장의 결정이 중요하다. 왼쪽 거 땡긴다. 다행히 파도가 잦아들었다.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서 전부 11명의 선원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 번 조업을 나오면 보통 6일 정도는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한다. 양쪽에 입장이 100개 갖다 놓으라고 이쪽에 저쪽 걸 100개 갖다 놓으라고. 뱃머리에서 양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미에서는 빈 통발에 미끼를 넣어서 곧바로 투망을 한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투망 작업. 투망이요? 네, 투망. 투망을 어떻게? 나갑니다. 뒤로 나갑니다. 대게를 빼낸 통발이 일렬로 줄지어서 배 뒷부분에 모인다. 나와라! 안 들리라! 부표를 바다에 던져넣는 아찔한 작업. 투망 작업을 할 땐 특히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풀리는 밧줄에 감겨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발 하나하나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던질 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밧줄이 어느 순간 채찍으로 돌변해서 몸을 후려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줄 작업을 가장 위험한 작업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부표를 던지면 투망 작업도 끝이 난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부표는 나침반이 돼줄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 지 20시간 만에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벗는다. 아이고. 시간이 이제 피곤해 죽겠구만. 좀 주무셔야 되겠는데요. 식사하시고 주무셔야죠. 네, 밥 먹고.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놀이기구처럼 흔들리는 배 위에 선원들의 밥상이 차려졌다. 먹음직스러운 대게 무침이 허기진 뱃속을 자극한다. 종일 거친 파도와 싸운 탓인지 흔들리며 먹는 밥이지만 그 맛은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별미는 속이 꽉 찬 대게 다리다. 대게 맛이 어떠세요? 되게 맛있죠. 밥 먹어야 반찬 먹어요. 번거롭지 않으세요?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숙사를 내가면 상관없니다. 선원들은 대개 최소 20년 경력의 백전 노장들. 힘들었다가도 따뜻한 밥 한 끼면 금세 기운이 생긴다. 오늘 밥 먹고 집 좋게 자고 내일 또 고기 풀어야지.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자망조업은 그물을 바다에 수직으로 펼쳐서 지나가던 대게가 그물코에 꽂히면 들어올려서 잡는다. 그런데 대게를 그물에서 떼내지 않고 아예 그물째 잘라버린다. 열 개나 되는 대게 다리에 그물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일일이 떼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거미줄처럼 그물이 대게를 꽁꽁 감싸고 있다.
특히 다리 사이에 얽힌 그물은 빼기가 더 까다롭다. 작업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하다가 뒤에 다리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뭐 빠지면 막 산만 먹어죠. 걷다가 빠질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물에서 올라오는 대게는 양이 많지 않지만 좀 더 높은 몸값을 받는 대게들이 많다. 다리가 빠져가지고. 그물 작업은 통발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훨씬 많이 간다. 100m 그물 50폭이 연결돼 있으니 전체 그물 길이만 5km다. 작업은 힘들지만 통발과 그물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다. 통발에서 올라온 애들보다 개들이 훨씬 크네요. 예. 크고 이거는 좀 비싸네, 이거는. 통발기는 막 2,500원 배 안 하는데 이거는 한 3만 원. 쟤네들 왜 통발에 안 걸리고 그물에만 걸리는 건가요? 수심 깊은 데 안 살니까 이거는. 올라오는 대게마다 속이 꽉 찬 상급 대게다. 얼핏 보기에도 다리 한쪽이 20cm는 넘어 보인다. 좋은 대게를 많이 얻으려면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아예 바다에 몸을 내놓고 그물에서 대게를 잘라내는 선원. 위험도 잊은 채 그저 묵묵하게 그물에만 집중한다. 힘들어도 이 수조안이 가득 차면 선원들에게 그만한 피로 회복제가 없다. 하면 몇 마리 정도? 마리수는 확실히 모르고 가구수는 한 10가구 나는데 10가구 가구수. 힘차게 움직이는 대게는 겨울 바다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이거는 비싼 거라 가지고 많이 잡히면 좋지. 몸값 비싼 대게인지라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럽다. 갑옷처럼 단단한 옷을 입은 대게지만 상자에 쌓다 보면 실수로 다리가 부러질 때가 있다. 대게는 먹이가 없을 때 자기 다리를 잘라 먹기 때문에 간혹 다리 하나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리가 2개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도 이때만큼은 아이를 다루듯 소중하게 대게를 대한다. 워낙 큰 대게라 상자 안이 비좁다. 대게 다리를 쭉 펴지 않고 관절 부분에서 꺾어주는 게 노하우다. 얘가 마음대로 담아보면 다리가 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리 부러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다리가 안 나오더라고. 입대 가봐야 돼. 대게 선별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날카로운 집게발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거 하시다가 뒤한테 물릴 때도 있으신가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잖아요. 예? 원숭이도 예. 나무에서 떨어지잖아. 물릴 수 있지. 잘못하면.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삶. 누구나 선택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지켜올 수는 없기에 그 자부심으로 오늘도 바다로 나선다. 아무나 다 모아놨거든. 근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다른 일을 뭐 하지. 다 힘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그죠? 밥 먹고 살라는 게 의미지.
Here it comes in the morning. I'm just trying to forget. Keep it real, keep it simple, and somehow just get out of